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공 초등영문법 쓰기 편의 홍공쌤입니다. 다 같이 후짜. 예, 사실 다리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현란하거든요. 다리도 같이 팍. 자, 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게 2강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니? 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명사. 자, 머리에 쓰고 있는 요거 뭐라고 하죠? 모자. 그쵸? 제가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걸 명사라고 했어요. 이 모자라는 거, 모자. 영어로 어떻게 하죠? cap. 근데 말씀드렸죠, 그죠? 영어권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것들 되게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개를 주는 건지, 2개 이상을 주는 건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하나일 때는 앞에 보통 원을 붙이는데 원캡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찮다. 그래서 요거 대신 쓰기 시작한 게 그렇죠? 부정관사 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A cap. 그래서 원어민들은 사실은 그렇죠? 그냥 캡이라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그리고요. 어를 붙이게 되면 정말 앞에 실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캡이라고 하면 머릿속의 모자, 우리가 떠올리는 모자 이런 거고 a cap 하게 되면 there's a cap. 모자가 하나 있네. 실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cap 같은 발음이 아니라 에, 이, 오, 우 같은 발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발음 때문에 egg 발음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필요해. 자, 그래서 an egg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는 그렇죠. 이렇게 한 개일 때는 관사 어나 언을 써주고 요걸 이제 뭐라고요? 단순하잖아. 그래서 단수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 단수고요. 복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는 여기다가 어떤 표시를 해준다. 앞에도 이건 원이란 말이니까 빼고 물론 앞에 숫자 붙여도 되지만 caps, eggs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s를 붙여주면 딱 듣는 순간 적어도 2개 이상이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때 되게 좋겠죠? 그래서 복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단수 복수를 구분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였고 복수도 그렇죠? 요거 말고 불규칙이란 게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거. child는 복수가 children처럼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셀 수 있는 거였는데요. 셀 수 없는 명사들도 있었어요. 가령 water, 물을 이렇게 마당에다가 제가 아이고야 확 붓고는 세봐 못 세잖아요. 그죠? 어떻게 세요?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잔에 담으면 가능하다라 이거야. 그때는 glass라는 잔에 담는 거죠. 만약에 한 잔이면 a glass of water 이렇게 되겠죠. a glass, one glass니까. 근데 2잔이면 a two 되고 얘는 원래 셀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얘를 waters. No! 안 되고 이렇게 glasses of wa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 읽어보죠.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은 단위를 가지고 셀 수 있다 해서 어떤 명사에 어떤 단위가 어울리는지 cheese는 slice 아니면 piece 이런 거 모양에 따라 좀 다르고 케이크도 piece 빵은 loaf 덩어리 요거만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명사 파트였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다 없다가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매번 야, 그 모자 좀 갖고 와봐. 그 모자 너무 멋있는데? 모자가 말이야. 이렇게 하거나 전 준석이라고 하는데 준석이는 배고파요. 준석이는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자꾸 준석이를 쓴다든지 즉 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주는 사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준석이는 배고파요 하는 것보다 나는 배고파요. 그래서 이 준석이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뭐다? 대명사예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대명사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어도. 그래서 이렇게 명강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연결. 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준석이는 하는 것보다 마이크는 하는 것보다 그는, 그렇죠? 제인 하는 것보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신해서 보통 많이 쓰죠.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막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그렇죠? 지루함을 줄여주고 실제로 짧게 쓰는 거 되게 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랑 사물 가리킬 때 역시 영어에서는 하나냐 여러 개가 중요하니까 저것 때는 지시대명사, 가리키는 거, 지시 가리키는 거 따라해보세요. 가까운 거는 this. 이것도 되고 이 사람도 돼요. 그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되면 이 사람 되는 거고 물건한테 하면 이것이 되는 거죠. 자, 둘 이상을 가리킬 때는 요거 조금 형태가 바뀝니다. 따라해보세요. these. these. 예, 바뀌죠? 자, 먼 곳은 요거죠. 저거 할 때 that. 이렇게 되고요. 하나고요. 자, 둘 이상일 때는 따라해보세요. thos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리키는 것도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이미 단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뭐 너무 또 홍콩 제가 있네요, 그죠? 제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과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죠, 그죠? this. 본능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개죠, 따라해보세요. these.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오렌지 가르치고 있어요.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오케이. 자, that. 저것. 오렌지 들이죠. 2개 이상이니까 those. 이렇게 해서 영어는 역시나 수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람 대신에 쓴다고 했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나.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인칭이 되는 거예요. 1인칭.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너, you. 그래서 2인칭이 되고 나하고 너하고 없는데 남의 이야기 많이 하죠. 나하고 너 말고는 다 3인칭이 되는 거예요. 3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은 나, 너 말고 걔 있잖아, 그녀 있잖아, 그게 말이야. 이런 것들 되는 거예요. 다 단수죠, 그죠? 나 한 명이고 너 한 명이고, 그죠? 걔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녀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복수 같은 경우는 내가 포함된 거 뭐라고 해요? 야, 우리! 따라해보세요. we. 그리고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명 있을 때는 니네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돼요. you. 그리고 3인칭은 걔네들 있잖아, 이따 아이가. 이럴 때 the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격 대명사도 단수랑 복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했고요. 자,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I. 그래서 이거는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나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나는 이라고. You. 너는. 네. He. 그는. We. 우리들은. 자, you. 너희들은. 그다음에 they. 그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they 같은 경우 그것들은도 되고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상황에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말에 아주 알맞은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 뭐예요? 정답은? 그렇죠, this. 이건 본능적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this. 이렇게 됩니다. 한 문제 제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2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이제 인칭 확인하는 겁니다. 인칭 확인하는 거. 자, 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1인칭이죠, 그죠? 나는 1인칭. 주격 대명사를 영어로 쓰는 거니까 이때 I로 써야지. 틀릴 뻔했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자, 그다음에 3번. 다음 그림과 우리말에 알맞은 것을 고르고 빈칸에 쓰시오. Number 1.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이다. 벌써 문장이 나왔어. 머리 아파.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이 사람은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은 이든 이 사람이든 어쨌든 영어에서는 한
한 사람 가리킬 때 쓰는 게 뭐죠? this. that 하려면 저기 있는 사람 가리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this is my frien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 쓰이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장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잘 캐치를 하면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거 됐고 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이렇게 다 풀었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 문제 1, 2, 3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는 포즈. 후자.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강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방이죠. 꿀잼이지, 꿀잼. 홍공쌤하고 하면 꿀잼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문장에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는, 걔는, 그녀는 시작할 때 쓰이는 거예요. 문장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쓰이는 건데 그것 말고 뒤에 오는 것들도 한번 좀 배워볼게요. 그리고 어떤 다른 거하고 이제 뭔가 결합해서 뭉쳐서 하는 것도 배워볼게요. 자, 가령 저 앞에 사실 제 책이 있어요. 제 책.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 책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나의 책이라고 했어요. 책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책은 book. 네, 좋아요. book 아니에요. 북은 종이를 북 찢어질 때서 하는 소리고 book. 됐죠? 나의란 말을 지금 써야 돼요. 나는 아는데 나는은 I잖아요. 근데 나의는 모르겠어. 그쵸? 그거 있는 거죠. 어디? 나의 my. 그쵸? 요렇게 나의를 씀으로써 이 책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나타낸다고 해서 소유격이라고 해요. 소유격.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대로 I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영어는 자리가 엄청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물건 앞에서 쓰일 때는 그때는 I가 아니라 이렇게 소유를 나타내는 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 뭐뭐의, 나의, 너의, 그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타나면 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1인칭에는 my, 2인칭에는 your, 너의 되는 거고요. 3인칭은 그의 하게 되면 his, 그녀의는 her. 잘했어요. 여러분들 her 할 때 그 느낌을 하면 돼요. 따라서 her. 그 다음에 그것의 its, 그것의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our, 네, 그 다음에 your, 너희들의, 그 다음에 their.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1, 2, 3인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단어 나중에 보면서 이렇게 끼워서 써보는 연습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 얘는 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뿅.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유격 대명사 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His car. His car.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his car이니까 그의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자동차. 여기 he car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는 차. 이상하잖아. 그는 차 이상하잖아. 자, 그다음에 요거 our school. Our school. 그래서 우리들의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we school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영어에서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정말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단어 하나씩 가지고 외운 친구들 덩어리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서 덩어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을을 붙은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을 문장 만들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격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하게 되면 따라해보세요. me, 그렇죠? 그다음에 너를 할 때는 you.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주격에서 말이죠. 주격에서 너는으로 나왔는데 여기 또 똑같이 나오네 선생님.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쓰이는 위치가 달라요. 쓰이는 위치가 다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되게 예리한 질문이었어. 예리했어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를 하게 되면 him 되고 그녀를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도
her이었는데 그녀를도 her 그잖아요. 어떤 거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그것을은 it. 선생님 이것도 그것은으로 나왔는데요. 그치. 위치나 자리가 달라요. 선생님 머리 아파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마다 새로운 단어가 계속 하나씩 다 있다 생각해요. 외울 게 더 많아지잖아요. 이걸로 통해서 외울 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들을 요걸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리들을 어려워합니다. 따라해보세요. us. 네, 그다음에 너희들을. 요것도 또 생긴 게 또 이러니까 헷갈리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또 너희들을이 됩니다. you. 그다음에 그들을 요것도 주목해야 되겠죠. 그들을 혹은 그것들을 them. 네, 됐고요. 네, 복수 목적격 대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동사하고 목적격 대명사를 같이 결합해서 많이 씁니다. 아까 소유격은 my car 이런 식으로 소유격 대명사랑 명사랑 같이 결합했죠. 얘는 동사하고 이렇게 많이 결합이 됩니다. 가령 사랑해 주세요, love 동작이죠, 그죠? 뒤에 나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love me 이렇게 되는 거죠. love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love me 이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면 love u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작하고 동작의 어떤 대상 얘를 목적어로 하거든요. 뒤에 이렇게 붙이면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어디하고 붙는지를 우린 조금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뭐 안 어려워요. 영어 쉽습니다. 자, 뒤에 가면 더 이제 많이 공부하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she라는 게 뭐였어요? 그녀는이었죠. 그녀는, 그러니까 문장 앞에 나와야겠죠? loves, 사랑한다. 쌤 뭐 붙었는데요? 괜찮아. 네, 괜찮아.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녀는 사랑한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궁금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데요? 궁금해요. 했을 때 자, 붙이겠죠? 그때 우리가 배웠던 us. 지금 그녀는 사랑한다 누구를? 우리들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의 대상이죠.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통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목적격 대명사가 와야 돼요. 반드시 이 자리에는 이런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여기에 we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요거 자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목적격 대명사 자리에는 반드시 목적격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She loves us.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소유격, 주격, 목적격 대명사가 문장 어디 오는지 알겠죠? 주격은 주로 문장 맨 앞에 오는 거고요. 자, 목적격은 이 동작 다음에 오고 소유격은 my car처럼 그렇죠? 어떤 명사 앞에 보통 붙어가지고 내 거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덩어리 짓는지 영어에서는 다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주 보면서 이해하고 소리내서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고 이게 이게 맞네? 틀린 애가 여러분들이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어 안 어려워 진짜. 천천히 차근차근 나가면 됩니다. 나왔네, 내 거야, 나왔네, 내 거야. 자, 그러면 내 거야 할 때 나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뭐죠? my일까요? your일까요? 그쵸? 바로 그냥 my 아닙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How do you spell it? 그쵸? my. 그래서 자주 보고 익히면 돼요. 만약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I, 나는, my, 나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주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저는 오른쪽으로 벽 보고 자거든요.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베개를 발에다 끼우고 벽에다가 오른쪽 벽에다 붙여놓는 거지. 고개를 돌리고 싶겠어요? 그때 요걸 보면 쓰여 있으니까 그쵸? 쓰여 있으니까 보고 익히고 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my, 나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보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내 거야 또 나왔습니다. 또 너무 간단하네. 그죠? 좀 약간 치사한가요? 홍콩쌤만 좀 쉬운 거 풀고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양보하는 거죠. 내 거야. 이것은 나의 도넛이다.
This is donut. 그래서 this 이것은이었죠. 이것은 나의 도넛 돼야 되니까 정답은 나의는 my였죠. donut이라는 명사 앞에서 누구 건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this is my donut. 네, 좋습니다. 그리고 빈칸에도 또 써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my. 그래서 this is my donut. 이렇게 쓰면 됩니다. Alright,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다 이제 문장에 쓸 수 있는 기초적인 부품을 다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홍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나는, my, 나의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나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목적격 대명사는 뭘까요? 정답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를 꾹꾹 아이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3강에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콩 굿자!